안녕하세요. 테라폼으로 시작하는 ISC 개정판에 모두 다 담을 수 없었던 추가 내용을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HTTP와 익스터널 프로바이더를 알아보고 종속성을 추가해서 원하는 대로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는 프로비저닝의 예시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HTTP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라폼에서 코드적으로 HTTP에 대한 요청과 그 결과를 코드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바이더입니다. 데이터 소스 블록이기 때문에 디펜존 같은 종속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이제 HTTP 메소드에는 이제 get이 활용이 되고요. 그 외에 헤더와 포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쉬운 건 put과 update 같은 메소드를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CURL 프로바이더를 살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테라폼에서 정의할 수 있는 만큼 HTTP 요청에 사용되는 바디 값을 테라폼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HTTP 요청에 대한 대기와 제시도로 리퀘스트 타임아웃 밀리세컨드와 리트라이 블록을 사용해서 프로비저닝 과정에서 이미 제공 중이 아닌 요청, 예를 들면 테라폼으로 만드는 HTTP 엔드포인트의 경우, 이럴 때는 생성 시간이 필요해지죠. 이런 경우에 제시도와 대기 횟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터널 프로바이더입니다. 테라폼에도 많은 프로바이더가 있지만 아직 제공되지 않은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익스터널은 이런 외부 실행 결과를 테라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기존의 테라폼의 데이터 혹은 널 같은 리소스 블럭에서 로컬 실행 후에 결과를 테라폼에서 사용하고 싶은 적이 종종 있었을 겁니다. 이때 익스터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처럼 실행의 결과가 제이슨의 형태라면 테라폼 코드 내에서는 해당 데이터 소스의 결과 내에서 키값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되는 내용의 샘플 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WS에서 이제 VM을 생성한 뒤에 해당 VM에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에 이를 활성화하는 과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성된 VM의 스크립트 작업을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테라폼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커넥션 정보에서 AWS EC2에 IP 정보를 넣으면 암묵적인 종속성이 발생하므로 인프라의 구성 이후에 동작이 됩니다. 다음으로 외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볼트를 사용해 봤습니다. 볼트는 프로세스만 뜨면 동작하지 않고 초기화 그리고 언실이라는 몇 단계 동작이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볼트의 초기화를 위해서 init이라고 하는 과정을 HTTP로 명시적인 종속성을 부여해서 대기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트를 자동으로 언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익스터널로 데이터화합니다. 이 동작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테라폼으로 특정 소프트웨어를 VM에 설치하고 초기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항상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드를 확인해서 이 샘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앞서 올려드린 샘플 코드이고요. 앞에 보이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냥 일반적인 AWS의 EC2 인스턴스를 활성화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브넷에 대한 부분,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AMI는 어떤 AMI를 쓸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 것인지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으로 하는 과정은 이 해당 VM 인스턴스에다가 무언가를 설치하는 과정이고요. 그것이 현재 보이시는 이 첫 번째 대기 과정입니다. 테라폼 데이터를 쓰면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리모트 익스큐트나 로컬 익스큐트 같은 뭔가의 실행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EC2 인스턴스에 대한 연결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WS 인스턴스에 퍼블릭 IP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퍼블릭 IP가 생성이 될 때까지 이 테라폼 데이터라고 하는 이 리소스는 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암묵적인 종속성을 부여하는 방법이고 제가 명시적으로 디펜드 온 같은 거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여기 사용되는 데이터가 다른 리소스에서 생성이 되는 어떤 값이라면 그 해당 리소스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이 블럭이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 EC2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리모트 익스큐트가 포함되어 있는 테라폼 데이터 블럭이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테라폼 데이터 블럭에서는 이제 볼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정의처럼 실제 볼트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systemctl의 start bolt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볼트가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볼트는 실제 저희가 초기화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이 다음으로 HTTP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HTTP 블럭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커맨드로 CURL 같은 컬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URL에 대해서 저희가 get, post, 그 head 방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블럭의 이 URL 부분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해당 엔드포인트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메소드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엔 저희가 사설 인증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시큐어 옵션을 true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리퀘스트를 할 때 헤더에 대한 부분도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리퀘스트에 대한 바디 값도 이렇게 테라폼이 정의하는 값으로 정의해주고 제이슨 인코드를 거쳐서 제이슨 형태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실제 이 앞서서 실행된 이 VM에서 이 볼트라고 하는 게 언제 실행될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 리트라이라고 하는 블록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이 리트라이 블록에서는 정해진 어떤 간격만큼 계속 제시도 하게끔 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EC2에 구성된 볼트가 다 실행이 완료가 되어서 이 해당 HTTP 요청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 계속 제시도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블럭에 이어서 뒤이어서 이제 이 실에 대한 부분의 값을 가져오는 블럭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이 HTTP 요청에서 볼트의 이닛이 완성이 되면 이 이닛 이후에 볼트에 대한 언실키 그리고 볼트의 루트 토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소프트웨어 구성을 하게 될 때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토큰 값 혹은 기본 어드민 유저 계정 그리고 패스워드 같은 이런 값들이 나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값을 가져오게끔 하는 과정을 만들어 놨고요. 이 경우에는 앞서서 요청했던 HTTP에 대한 데이터 소스 요청에 대한 스테이트 코드가 200이어야만 실제 해당 값에 대한 바디 값을 가지고 이 언실 키와 루트 토큰을 가져오게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여나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 언실 키와 루트 토큰을 만들지 않게끔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스트로이인 경우에도 지금 방금 생성했던 언실키와 루트 토큰을 삭제하도록 하는 구성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서 볼트가 이미 생성이 된 상태, 그러니까 실행이 된 상태에서 이 이후에 이 해당 HTTP 요청이 실행이 되게 되고 여기서 이닛으로 발생한 언실키와 루트 토큰을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익스터널이라고 하는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익스터널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이 프로그램은 배쉬쉘로 실행하는 쉘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배쉬쉘을 실행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출력이 되는 제이슨 파일을 이제 해당 테라폼에서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익스터널에 대해서는 여기 리드키라고 하는 네임에 대해서 리절트를 가져오게 되어 있고 이 리절트 안에 볼트의 언실 키라고 하는 키 값이 있는 제이슨의 내용을 가져오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리드키에 대한 쉘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은 일반적으로 익스터널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출력만 되게 되면 이 출력에 대한 값을 가지고 실제 이 출력을 테라폼 내에서 가져와서 데이터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제가 wait이라고 하는 구문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자, 이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저희가 원하는 시점에 즉시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혹은 뭔가 프로세싱이 동작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무언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쉘 안에다가 wait 구문을 추가하게 되면 실제로 이 wait이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 익스터널이 완료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익스터널이 완료된 시점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제이슨 값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뭔가 대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대기하는 과정을 이렇게 스크립트적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이 익스터널은 계속 뭔가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파일이 다 작성이 완료가 되면 그제서야 이 익스터널에 대한 어떤 값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한 번에 잘 구성이 되는지 확인하는 테라폼의 프로비저닝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폼의 종속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TLS에 대한 프라이빗 키, 그리고 이제 AWS 인프라에 대한 자원이 먼저 생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인프라에 대한 구성 요소가 완료가 되고 이 이후에 EC2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게 되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퍼블릭 IP가 나올 때까지는 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IP가 다 완성이 되어서 이제 접속이 가능한 시점이 된다면 그 이후에 테라폼 데이터 리소스를 통해서 해당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IP로 접속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접속 시도 이후 정상적으로 연결이 완료가 되면 이 이후에 저희가 선언했던 스크립트가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EC2 인스턴스 혹은 뭐 일반적인 클라우드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나면 그 인스턴스가 준비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 내부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뭔가 소프트웨어를 구성해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렇게 해당 커넥션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게 되면 실제 해당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런 동작이 발생하게끔 저희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뒤이어서 뭔가 필요한 뭔가 접속 정보라던가 계정이라던가 이런 파일들이 필요하게 되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HTTP로 저희가 API로 구성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external이라고 하는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unseal이라고 하는 동작까지 구현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진 게 체크가 되었고 이 파일이 만들어진 이후에 언실 이 동작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동작이 다 심리스하게 연결되어서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 동작을 꼭 테라폼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파일 내에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전체의 어떤 인프라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조가 프로비저닝 되게끔 이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HTTP와 익스터널을 활용해 보고 프로비저닝의 단계별 구성을 위한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뮤터블한 인프라 구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